자, 다음은 작년 사회적 가치 매칭데이 매칭 의제 중에 우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군데를 들을 거고요. 먼저 고령마을 매칭 돌봄 프로젝트의 청춘발산협동조합 송병은 대표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청춘발산협동조합 송명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그 한정 KPS와 매칭이 돼서요. 주제는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고령마을 매칭 돌봄 프로젝트를 주제로 매칭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마을에 협동조합이 2개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협동조합도 서로 함께 협업하고 공공기관 한정 KPS도 함께 협업해서 3팀이 협업해서 발산마을 돌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주제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발산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현황을 가져왔는데요. 사업 대상지는 여기 터미널이 있고 양동시장의 이제 중간 부분에 위치하는 마을이 있고요. 연령대는 60에서 80대 고령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거주기사는 50년 이상 사신 분들이 많은 마을이에요. 그래서 차상위 계층도 많으시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어서 코로나 이후로 혼자 사시기 때문에 장 보시는 것들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시는 것도 어려움이 이제 많으신 이제 마을이어서 그런 거를 좀 공공기관하고 사회적 기업의 그 유연성으로 함께 해결해 보자 이렇게 해서 같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내 고령 인구 증가했고 코로나19로 경로당도 폐쇄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고립되는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맞춤형 돌봄이 필요하겠다. 특히나 이제 마을이다 보니까 이제 경로당 폐쇄하더라도 골목길에서 이웃들하고 얼굴 보고 지낼 수 있는 이제 사이의 마을이잖아요. 이제 아파트처럼 담이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가족처럼 지내는 곳이어서 거기에 이제 맞춰서 우리가 어떤 거를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했고요. 저희가 했던 거는 어르신들한테 일단은 뭔가 돌봄 도시락을 드려보자. 근데 이제 단순하게 저희가 집집마다 방문해서 이렇게 도시락만 드리는 형태가 아니라 도시락도 저희가 마을에서 건강하게 만들어보고 도시락을 저희가 가져다 드릴 수도 있지만 저희 마을은 작은 골목이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골목 이웃회를 열어서 어르신들이 잠시라도 밖에 나와서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보자 해서 저희가 오방협동조합에서 자연밥상 레시피 교육을 통해서 도시락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돌봄 도시락 이제 나누는 자리를 골목 이웃회라는 마을 골목 모임을 통해서 여기서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오방협동조합이랑 저희랑 어르신들이랑 해서 마을 상품을 개발해서 요거를 판매해서 마을에 좀 저희가 행복장학금도 마을에서 모으고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을 기금을 좀 함께 만들어보자 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건 이제 저희가 계획할 때 이렇게 진행을 했고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사진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사진 자료를 진행 내용 보여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오방에서 이렇게 직접 도시락을 만드는 수업을 통해서 도시락을 계속 만들어서 제공을 했는데요. 다회용 용기를 사용했어요.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고 이렇게 보자기로 포장을 해서 이제 동네이기 때문에 이거를 나눠드리고 다시 저희한테 가져다 주셔서 이거 다시 설거지해서 다시 오방에 전달하고 오방에서 다시 도시락을 만들어주고 해서 다회용 도시락으로 전달을 했고 이렇게 매번 오셔서 전달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골목이웃회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야외에서 진행을 했어요. 야외에서 진행을 해서 도시락도 이렇게 설명드리고 나눠드리지만 저희 마을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도 이날 같이 논의하는 마을에 어떻게 보면 자치의 날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우유팩이에요. 저희가 마을에서 우유팩을 함께 모으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랑 함께 모은 우유팩이 많이 모이면 휴지로 교환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휴지로 교환해서 이날 이제 혼자 사시는 어르신, 장보기 힘든 어르신들 하나씩 자유롭게 가져가실 수 있게 도시락하고 같이 배포를 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또 그 다음 골목이웃회 모습인데 저희가 진행하는 어르신들랑 같이 하고 있는 사업 내용들도 이렇게
전시를 간단하게 해서 설명도 드리고 의견도 받고 이런 일들을 다 골목이익에서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저희가 공예 교육을 하면서 마을 상품을 만드는 건데요. 천연염색을 어르신들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같이 이게 수도가에서 이렇게 씻기도 하고 이게 마을에다가 이렇게 널기도 하고 하면서 같이 마을 상품 개발하는 것도 같이 해봤고요. 그리고 그 행복 뜨개라고 해서 원래 저희 마을에서 행복 수세미도 판매를 해서 장학금을 모았었어요. 그것도 이제 이건 좀 젊으신 마을 주민분들이 함께해서 뜨개질도 이렇게 같이 해서 저희가 이건 마을 장터예요. 마을 장터에서도 이제 이거를 판매를 했고 이렇게 패키지를 만들어서 상품 만들어서 펀딩도 진행을 해서 좀 마을 상품도 같이 만들어서 마을 기금도 함께 모으는 것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는 사례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나중에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 있으니까 그때 또 이 활동에 대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독거남들의 원룸 탈출 나비남 프로젝트의 파랑새 원룸타운 협의회 강승용 위원장님 대신해서 상무일동 주민자치회 장성우 위원장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무일동 주민자치위원장 장성호입니다. 저희 마을에는 아주 훌륭하신 두 어른이 계십니다. 지금 나와 계신데요. 작년에 우리 강승용 회장님 조금 전에 나왔죠. 저 이름이. 저희 총무님이 아주 말씀도 잘하시고 설명도 잘하시는 분 계신데 오늘 저보고 하래요. 근데 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훈련을 아마 시킨 것 같아요. 내년에 저희들이 조금 더 크게 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아주 깊은 뜻이 있으셔서 저보고 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박영환 회장님하고 지금 80 중반이 넘으셨는데 아직까지 우리 마을에서는 아주 활발히 하고 계셔서 제가 힘이 많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여기 보니까 동거남이라고 써졌더라고요. 동거남. 완전히 이형하고 기억하고 해서 완전히 틀린데 동거남은 잘했습니다. 웃으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저희들은 원룸타운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단일 구조로 900세대가 넘는 파랑새 원룸타운이라는 데가 있고요. 그 개수마을 원룸타운 있고 상한마을 원룸타운이 있습니다. 좀 특별하게 상무일동 쌍촌동에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했으면 좋을까 많은 생각을 하다가 거기에는 이제 원룸들이 많다 보니까 동거남이 아닌 독거남 남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10분에서 조금 더 두세 명 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돌봐드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것을 얻었고 작년에는 이걸 가지고 행안부 장관상도 받았어요. 그래서 상무 일동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훈련을 잘해서 강주시 우리나라 전체에 혼자 사시는 독거남들을 위해서 노력해 볼까 합니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에는 혼자가 아니다. 우미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 발생이 많은 중장년 독거남들의 처한 사회적 고립과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마련했었습니다. 그저께 제가 그 MBN인가 TV를 보니까 찰리 박이라고 하시는 가수가 계시는데 그분이 죽으려고 목숨을 끊으려고 했대요. 그랬는데 우리 친구 영화에 명품 조연을 한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친구가 선교사가 돼가지고 그 가수분들을 도와줬어요. 가서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버님하고 아들하고의 사이를 만들어가지고 너무 그 감명 깊게 본 프로였었는데 저희들이 이 상무 일동에 계시는 독거남들을 보면서
상당히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사연이 참 많으신 분들이에요. 여자분들은 혼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 이거를 조금 많이 키워서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행 주체는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도 프랑스의 온눈탄 강승용 회장을 비롯해서 우리 상무일동의 복지센터 정화영 마을 팀장, 중흥건설 기획홍보팀, 사회적 혁신 플랫폼 박필순 실장님을 통해서 이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기획 단계에서부터는 나비남 프로젝트를 위해서 회의를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회의와 참석자 발굴 1대1 매칭을 시켰습니다. 교육은 독거남들 위해서 역량 강화 교육도 했고요. 독거남들과 함께 가을 나들이 요리 교실도 했습니다.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참 좋아라 하는 시간인데 이게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렵게 진행하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중단됐다가 또 하기도 하고 해서 참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잘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독거남들의 온눈 탈출 나비남 프로젝트 추진위원회가 이렇게 11명을 만나 저 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세요. 나름대로 다 옛날에 한 가닥씩 했던 분들이 참 많은데 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올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저렇게 파랑새 꿈돌이 동아리라고 하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봉사활동도 하고요, 청소도 하고 회원들 간에 단합 회식도 하고 프로젝트 참여해서 생일 파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사실은 이걸 있으면서 어떻게 저게 될까 싶었는데 정말 기획해서 하시는 우리 상무일동의 강승용 회장님과 박영환 회장님이 너무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진짜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으로 저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보람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12월 21일 날요 동지 하루 전날 동지죽을 만들었었는데 저희들이 저렇게 위에 의원님들하고 만나서 저 행사를 했습니다. 아마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혹시 TV에서 저 보신 분 계세요? 전날 저거를 끝내고 우리 마을을 가면서 사람을 한 분 살렸거든요. 제가 심폐소생술로 해서. 그래서 이게 TV에 나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전날은 잊지를 못해요. 전날 끝나고 이제 통장회 심의를 가면서 있었던 일들이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성탄절에 상품부터 전달하고 참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저것을 저렇게 해드리는 걸 가지고 참 보람이 있었던 일들입니다. 보이시죠? 저렇게 한 꾸러미 이렇게 선물을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매달 다르게 이렇게 전달해서 해드렸었습니다. 저게 작년에 행안부 장관상 받았습니다. 우리 제일 열심히 해준 우리 강승용 회장님하고 박영환 회장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너무 자랑스러운 어려운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성과, 최종 성과죠. 독거남들의 증가로 인해 의무와 책임을 상실한 많은 인적 자원을 사회의 일원으로 되돌려 시민들의 삶과 가치를 향상에 공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한 성과에 대해서는 취직도 했고요. 취직도 시켜드렸고 짝도 찾아주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짝을 찾아주지는 못했습니다. 열심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동거남이 하는 독거남들 탈출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타로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이 찾아낼 줄 알고 했더니 아직 아무도 못 찾아내셨는데 직접 발표하면서 말씀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치평동에서 시작하는 자원순환 경제의
치평동 주민자치협의회 이은하 간사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평동 주민자치회의입니다. 협의회가 아니고 여기도 오타입니다. 네. 저희 광주는 5개구가 있죠. 그 중에 서구가 있는데 서구에서 작년에 1월 23일 날 탄소중립 2045를 가장 먼저 선포를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매칭데이를 하기 위해서 MOU 체결이 3월에 한 번, 4월에 한 번 진행하고 나서 도시공사와 아까 남들 모셨더라고요. 두 군데하고 매칭데이를 하고 나서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바깥 이입 활동이 순조롭게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작년에 서구에서 열리는 원택트 박람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먹었습니다. 같이 한번 영상으로 한번 시청해 보시게요. 아니 흔들어 봤어요. 안녕하십니까. 치평동 주민자치회장 조공식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치평동 주민자치회는 3개의 분과로 나뉘어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쓰레기 배출 문제 및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원순환 활동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주민총회 시 선정된 마을 의제를 기반으로 관내 17개 아파트에서 자발적으로 모집한 싹스비 청결 송사단을 시작으로 자원순환 서포트를 자원순환 가게 개소 준비까지 친환경 녹색마을을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활동해 왔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시련이 찾아와 몸도 마음도 우리를 지치게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앞으로 나올 영상을 시청하시고 치평동 자원순환 활동을 기반으로 서구 전체가 더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동네로 나아갈 수 있게끔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럼 다음은 2022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방향과 관심 분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전력거래소 사회적 가치 추진팀의 유석 팀장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력거래소 사회적 가치 추진팀 팀장 유석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를 마련하시고 또 제게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신 광주 사회혁신 플랫폼 그리고 사회적 가치 매칭데이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그 전력거래소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전력거래소라는 기관이 조금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산업부 산하의 비영리 준정부기관으로서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 실시간 급전 운영 및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4가지 핵심 업무 수행을 통해 국가 전력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라는 이 상품이 거래되기 위한 전력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가격의 입찰에서부터 가격 결정, 계량, 정산, 결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발전기들이 생산하는 전기의 그 생산 가격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시간대별로 전기의 그 제품 가격이죠. 전기를 상품으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그 상품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간대별 전기의 가격이 적정하게 정해져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그 국가 전력계통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24시간 동안 우리나라의 전체 전력이 필요한 만큼 발전을 해서 모든 소비자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력 계통에 대한 감시, 제어를 수행하고 있고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고장이나 사고가 났을 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전체 전력 수요에 대한 전망이나 분석을 통해 정부가 수립하는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건설이나 송전망 건설, 또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어느 정도 가져가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서 남는 내용이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국가전력산업의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있는 전력거래소의 2021년 지역협력 및 상생 주요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자세한 내용을 글로 적는 것보다는 대표 사진을 보시면서 사업별 내용에 대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셨던 위원장님 가셨나요? 예. 우선 작년에 광주 사회혁신 플랫폼 그리고 첨단 시민 네트워크 및 전력 수요 관리 사업자와 함께 광주에서 에너지 전환 마을 지원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국민 참여 전력 수요 관리 자원 시장인 에너지 쉼표에 광주 시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AMI라고 하는 자동 계량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작년 11월에 첨단 지역 200가구 설치를 위해서 4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했고 현재 참여 가구 모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에도 광주 내에서 희망하는 지역과 함께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예, 이 다음 사업은 바로 작년 사회적 가치 매칭데이를 통해서 광주 사고 자활센터와 협약을 통해 현재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출장 세차 사업입니다. 현재도 매주 1회 저희 기관에 방문해서 임직원들이 만족하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세차 차량 구입 비용 지원과 함께 자활센터의 수익 사업 참여를 통해서 일자리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작년에 전남 지역문제해결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했던 커피박 친환경 재자원화 사업입니다. 혁신도시내 그 12개 공공기관, 오늘 오신 공공기관 대부분이 같이 해주셨는데요. 지역의 카페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이 커피를 내리고 난 커피 찌꺼기를 우리가 커피박이라고 부르는데요.
요 커피박을 배출하게 되면 이를 수거해서 친환경 비료를 만든 후에 지역의 농가에 제공한 사업입니다. 약 4개월간 이 사업을 추진을 했고 이를 통해서 매립 쓰레기로 분류됐던 커피박을 약 10톤 정도 수거해서 이를 활용해 5,000푸대 정도의 비료를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역 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기부까지 완료했습니다. 이 커피박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비료 외에도 다양한 제품으로 생산될 수 있는 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광주 지역 내에 있는 카페들이 참여하시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제품 생산으로 이어진다면 훌륭한 환경 개선 사업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전 K패스, 한전 K뱅과 함께 광주 전남 지역 그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서 에너지밸리 공동 오픈 캠퍼스를 운영했습니다. 이게 기존에 이제 광주 전남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점 과정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시작한 이 본 과정은 지역 그 청년들의 취업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직무 관련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해서 운영했고요. 또 직무 교육에 대해서 화상 교육 등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전력산업 융합형 인재 약 320여 명을 배출했고 이 중에서 30여 명은 작년에 바로 취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뭐 물론 그 대학교 저학년 학생들 참여한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게 저희 그 기관들에서 하는 실무 교육하고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취업에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많은 청년들이 이런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취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이제 뭐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서 지역 보건소에 음료나 뭐 방화물품 또 선별 진료소에는 난로 이런 부분들을 기증한 어떤 지역 의료진 지원 사업도 진행을 했었고요. 지역 내 그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한 농촌 봉사활동, 또 결식 아동들을 위한 코로나 방역 식품 키트, 언택트 봉사활동 같은 여러 가지 사회공헌 사업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기관의 지역 상생 사업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전력거래소의 어떤 사회적 가치 추진 방향이나 방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제 생각이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저희와 비슷한 생각이나 입장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올해 전력거래소의 사회적 가치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력거래소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회의 동반자가 되겠다는 모토하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지역사업 추진 시 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관 업무와의 연계성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에너지 전환마을 지원 사업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기관의 어떤 미션이나 업무, 더 나아가 국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업무 기반 접점 사업이 기관에서는 지역 사업의 확실한 추진 동기가 부여됩니다. 두 번째로 저희를 포함한 많은 공공기관들은 지역이나 업무와 연관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지 않더라도 아까 보셨던 광주자활센터와의 출장 세차, 협약이나 지원을 통한 일자리 지원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ESG 경영과의 연계 사업입니다. 환경이나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기업 경영의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인 ESG 경영을 위해서요. 앞에서 언급했던 커피박 친환경 사업 같은 환경 문제 개선 사업이나 지역사회 관계 형성, 또 청렴 윤리 같은 사업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과제 연계도 공공기관 지역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느덧 3년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 극복 지원 혹은 국민안전 재고를 위한 사업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앞에 설명에서는 좀 빠져있지만 작년에 저희 전력거래소가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 손잡이와 초인종 설치 사업을 좀 지원한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들이 대국민 안전 재고를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그리고 전통시장 지원을 통한 동반성장 추진 역시 기관의 지역사업 추진을 위한 방향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진 체계를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작년에 진행했던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 제공한 어떤 원탑을 기반으로 공공기관, 지자체,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일반 주민까지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환경 개선이라는 지역 문제 해결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양한 사업에 따라 특성이 다르고 어떤 특징들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는 구성원은 다를 수 있겠지만
다양한 지역의 구성원이 동참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의 경우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추진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발표하기에는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 또 저희가 이제 우리 매칭데이를 통해서 발표를 부탁을 받아서 급하게 자료를 좀 준비하긴 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들이 조금이나마 지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과, 올해는 조금 더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전력거래소가 되고 또 그 일원이 될 수 있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그 같이 키움 사회적 협동조합의 김종환 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같이 키움 사회적협동조합의 김종환 부장입니다. 저는 오늘 발표할 내용이 지금 의제 발굴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방점을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설명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문구를 보게 되면 이 목적이 나와 있죠. 목적이 지역사회 사회가치 실현을 위한 의제를 연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방법, 이 문구로만 보게 되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고 그러면서 공유가치를 창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박상은 차장께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건 이제 그건 이제 법안이었고, 이건 광주시 2019년도에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광주광역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조례의 그 정의를 보면, 사회적 가치란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 우리가 지금 3회째잖아요. 근데 1회 때라든가 이제 왔을 때 맨 처음에는 이제 주로 어떤 의제들이 들어왔냐면, 그 기업이 원하는 그런 의제 중심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런 의제들 중에서 이런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과 관련되지 않는 특정 기업의 이익이라든지 특정 단체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중심의 의제는 아예 이제 평가할 때 심사 단계에서 이제 걸러진다. 그래서 이런 제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반드시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게끔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전년도 선정된 의제들이고요. 이 의제에서 이제 선정된 게 총 이렇게 지금 10개 정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의제들입니다. 대개 보면 전부 다 이렇게 공동체와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의제 제안을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이제 팔로 지원단 역할을 하면서 이제 사회공헌이나 또 사회가치 아니면 ESG 관련된 어떤 부서 이 담당자를 만나서 전년도에 했던 이 사회적 가치 매칭대의 의제를 보셨냐? 라고 한 번씩 다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보신 분들 중에는 봤지만 우리 기관이 컨택할 수 있는 그런 그 의제들이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어차피 공공기관에서는 경영평가를 위해서도 사회가치나 사회공헌 활동을 할 건데, 광주에서 이렇게 매년 이제 3회차, 올해는 3회차 사회적 가치 매칭대를 하고 있으니 전력거래소처럼 이렇게 그 기관의 사회가치 방향을 설명을 해주면 그 의제에 맞춰서 그와 연관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비영리 단체라든지 이런 자활과 관련된 이런 기관에서 의제로 올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의제를 가지고 서로 이제 매칭이 됐을 때 좀 컨설팅 과정을 거치면서 하게 되면 매칭이 좀 더 쉽게 연결되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에 좀 더 많이 오셔서 이런 어떤 생각의 공유하는 것들을 좀 공유해 주십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여기서 공공기관의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의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역지사지
이걸 준비하면서 이 한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보통 기업에서 의제를 만들 때 우리가 뭘 할까를 고민을 하죠. 그러면서 그 기업이 하고 있는 걸 가지고 이제 그 중심,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중심으로 의제를 만들어서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하자면 내가 어떤 의제를 제안을 했을 때 그걸 공공기관이 받아줘야지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공기관에서는 뭘 먼저 고민할 것인가,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공공기관은 결국은 요즘에 이제 ESG 경영이 화두잖아요. 환경이라든지 사회적 가치라든지 의사결정에 대한 투명성. 결국 이제 공공기관도 환경이라든지 사회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 지배구조의 투명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고, 이런 비재무적인 요소가 그 기관의 경쟁력으로 이제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재무적 요소를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도 ESG 경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경영평가죠. 앞에 나와 있던 것들을 보면 이 경영평가에 그러면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느냐.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민감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영평가를 어떻게 받느냐, 이 평가 요소가 뭐냐, 이거에 대한 것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지금 평가 지표인데요. 이건 21년도 평가 편람이고 이건 22년도 평가 편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이거 다 보는 건 공공기관이 다 보는 거고, 우리가 의제로서 관심 가질 만한 것은 여기 사회적 가치 시정, 이쪽에 보면 점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25점이에요. 상당히 높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일자리 창출하고 연계하기도 어려워요. 균등한 기회, 이것도 어려워요. 결국 안전이나 환경, 상생, 협력, 지역 발전,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의제를 만들어내고 그 의제를 가지고 공공 영역에 맞게끔 그 제목도 만들고 또 프로그램을 짜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전부 다 공공기관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 다르죠. 조금씩 달라요. 크게 봤을 때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 이거죠. 전력거래소처럼 여기 나와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이런 사업을 했어요. 올해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보고 많은 단체라든지 기업에서 그 방향에 맞춰서 작성하면 훨씬 편하잖아요. 이런 걸 찾으려면 일단 우리가 검색을 해야 되겠죠. 공공기관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오늘 전력거래소 이제 발표하신다고 해서 한번 봐봤습니다. 전력거래소 봤더니 이제 이런 어떤 그 전력거 사회공헌 활동 이런 것들 쭉쭉 나와요. 이런 걸 하나씩 홈페이지에 가서도 볼 수도 있고요. 이런 것 그 구글이나 네이버 가셔서 보면 전력거래소가 어떤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지 기사화돼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럼 전력거래소가 이걸 한번 한 이 사업들을 좋으면 계속 할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사업을 매년 반복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볼 건 뭐냐면 경향성이에요. 전력거래소가 사회공헌 활동을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더라, 그런 경향성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농수산식품공사는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봤거든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여기 이제 사회적 가치 항목이 있어서 클릭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뭐죠? 푸드 드림을 통한 농식품 나눔 활동이라든지 좋은 이웃들을 통한 복지와 계층 발굴. 결국 보면 이런 것은 농식품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 대상에게 어떻게 지역사회에 공헌할 것이냐, 그러니까 방향이 이런 쪽으로 좀 잡혀져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농수산식품공사가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크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나가서도 하는 다양한 활동들도 있긴 한데, 우리 있는 그 기업체들이 거기까지 하기 너무 어려우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향성 같은 걸 한 번씩 파악을 해보면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어느 기관하고 가장 잘 맞을 것인가를 찾아보고 그 기관에서 발표하는 이런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보고된 자료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쫙 훑어본 다음에 제안서를 만들어 본다면 훨씬 더 매칭하는데 유리할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 이제 한정 KPS 거고요. 한정 KPS는 고등학교들이 활동 분야, 물론 이제 활동 소식도 있는데 활동 분야도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는 이제 쭉 이제 위도 있고 아래도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이런 지역사회 분야라든지 교육 문화 분야, 환경 보호 분야에서 우리는 이러한 방향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할 거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다시 이런 게 있으면 다시 이제 한전 KPS 관련해서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이런 데 들어가셔서 서치를 해보면 좀 더 디테일한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규모인데요. 이제 좀 전에 그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약 1억 원 정도의 금액이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10개다 그러면 의제당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구나.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의제가 항상 1,000만 원이냐? 그건 아닙니다. 더 낮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터무니없이 막 5천만 원, 1억 프로그램 하나에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여기는 뭐 좀 큰 기관이니까 1억 정도 대주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금액 때문에 이런 그 의제 선정에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의제가 정말 좋으면 공공기관 입장에서 그 의제를 보고 예산을 더 증액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은 적정하게 하셔라. 그리고 그 프로그램 안에서 반드시 공공기관에서 경영평가에 반영되기도 좋고 또 나중에 그 공공기관이 외부에 홍보하기도 좀 그럴싸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의제를 만들어 주셔라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참 많은 공공기관에서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나서 이제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각 사업 담당자별로 답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올해 사회적 가치 매칭데이 사업 설명과 2021년 그 우수 사례하고 그다음에 올해의 사업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셨는데요. 혹시 어떤 그 기관이나 아니면 사업에 대한 영역에서 질문할 거리 있으시면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네. 저희 혹시 마이크 좀. 마이크 이걸로 제가 잘 나오는 거 되겠습니다. 나오네요. 나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안활동조합의 청년마을별 공안활동조합의 대표 정사장입니다. 우선 질문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추구하는 저희 마을기업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인데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프로그램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선정되신 팀들 또 사례 발표하셨던 새 팀들이 올해는 어떻게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 저희 파랑새 원룸타운 다 가셨나요? 네. 그럼 클로버 공사장 먼저 대답해 주실게요. 클로버 공사인데요. 자원순환 RM이 남도일보하고 도시공사 협찬을 받아서 드디어 4월 22일 세계 지구의 나라 오픈식을 갔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들은 강주에서 무색 페트병이 무색 페트병이 이제 20톤이 모아지면 우리 서울에 있는 루프라는 회사하고 MOU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남 김현정 씨 아리백 알고 계시죠? 그분하고 연계된 3차 실무자 회의를 다 끝났고요. 20돈이 이제 되면 최소한에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에코백이 있어요. 무슨 제일 깨끗한 걸로만 모아졌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20돈에 관련해서 그것이 800개 정도 나와요. 가만히 수가 올해는 한번 결과물로 그걸 창출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계획은 이제 우유팩 관련해서 이제 우유팩이 하다 보면 이제 뭐 커피 찌꺼기도 있을 것이고 우리 다회용기 컵 이제 곧 보조금 제도화가 되잖아요. 그 관련해서 올해는 더 그렇게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민자치는 여기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저희 상무일동의 주민자치 회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파란색 어둠타운이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 가져오신 네, 장성호입니다. 저희들은 아까 그 PPT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파랑새 원룸타운이라고 하는 상무 일동의 그 원룸타운으로 국한돼서 했었어요. 네, 이제 저희들이 제가 나와서 오늘 설명드린 것도 그렇고 참 너무 좋은 사업이다 해서 저희 상무 일동 전체로 일단 기본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원룸타운을 개수마을, 상한마을 또 거기에서 추가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더 키워서 조금 더 크게 해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사업 제안서도 쓰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혹시 또 더 다른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네, 혹시 질문 좀 답이 되셨습니까? 네, 저희 지금 발산 협동조합은 지금 먼저 이렇게 바쁘셔가지고 가셨다고 하십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있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드림놀이터 꿈틀의 안은영입니다. 지금 3회째인가요? 제가 첫 해 도전을 해서 서류에서 떨어졌고요. 작년에는 그 21개 기업 중에 발표하고 매칭이 되지 않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월 달에 이제 서류가 발표가 나고 우선은 먼저 이제 의제가 결정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라운드 테이블로 이렇게 모였을 때 이 자리에서 했는데 제가 서류상에는 맨 앞에 책자에는 맨 앞에 있었지만 제가 맨 마지막에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어떤 재미를 뽑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순서를 정해 주셨는데 실제로 저희 아이템이 부족하거나 어떤 사회적 가치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매칭은 안 됐겠지만 실제 먼저 발표하신 분들이 그때 공공기관이 이 의제가 참 괜찮다 싶은 분들이 이미 다 사무실 이렇게 여기에 곳곳으로 들어가셔서 이미 회의를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마지막에 발표하는 기업들은 어떤 그 아이템에 대해서 자기 가치를 얘기할 때 사실은 여기 사경의 직원분들이 다 앉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동등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사실은 작년에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 이제 5월달에 라운드 테이블에 그때 이제 진짜 많은 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고민해서 이 자리에 올 텐데 동등한 기회가 좀 주어지는 그런 어떤 방법이 좀 이렇게 좀 찾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날 라운드 테이블에서 직접 매칭도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에 사회가치 매칭데이 추진위원회에서 공공기관들에게 아까 말씀했듯이 설명하는 자리 또 좀 더 부족했던 걸 다듬어서 다시 매칭하는 이런 사업들을 그날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쭉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0월쯤에 매칭된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날 이제 작년 저희가 좀 돌이켜 보면 아마 코로나 이 시기에 좀 확산된 시기에 짧은 시간 안에 뭔가를 해야 되는 다급함이 있었을 거예요. 오랫동안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지만 그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 제약적인 시간 한계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저도 바랐건데 한 5월달에 매칭 그 대회가 있을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또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선별하는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했듯이 오늘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그 기관의 특성, 또 우리가 갖춰야 될 사회적 가치, 공공성 이런 좋은 의제들이 더 많이 발굴되고 저희가 좀 더 매칭데이
그 사전에 더 많은 기관들과 접촉을 해서 서로 매칭될 수 있게끔 먼저 주선을 하고 그날은 좀 더 그 서로 간의 이 의제가 성격이 맞는 분들끼리 좀 더 여유로운 시간을 줄 수 있게끔 좀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 공평을 넘어서서 진짜 우리 의제가 서로 맞는 의제가 만나서 지역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뜻깊은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네, 괜찮습니까? 네. 혹시 이제 다른 질문 또 네. 네, 광산구 장애인복지관 이서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요새 선배 시민 권리형 자원봉사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청춘 발산 협동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마을 활동가들과 가버리셨나요?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이제 마을 활동가분들하고 청춘 발산마을 안에 계셨던 그런 선배 시민들하고 어떤 상호작용이 있었나, 선배 시민들이 청년들한테 그런 영향을 줬던 게 있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선배 시민들이 청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요. 네, 잘 기억했다가 네, 여쭤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예, 저는 질문보다는 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매칭데이 설명회를 하고 3월 31일까지 사업 제안을 하도록 했네요. 제가 봤을 때 순서 좀 바뀌어졌지 않는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3월 21일부터 한 중간에 좀 설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계획서를 내는데 너무 짧다. 오늘 설명회를 듣고 그런 거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오늘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눈으로 살짝 스쳐가게 되면 도움이 안 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어떤 의견을 발굴하려고 한다면 오늘 이렇게 발표해 주신 내용들이 아주 좋은 제안이 될 수 있는데 혹시 이 오늘 설명했던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기회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요. 세 번째는 우리 사회적 가치라고 이렇게 하면서 매칭인데 지역사회 내 사회 가치만 국한돼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우리가 사회적 경제 구석 안에서의 사회적 가치도 분명히 있다. 그 사회적 가치도 좀 앞으로 매칭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네, 저희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저희 한상근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광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자원연계 팀장 한상근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작년에도 마찬가지긴 했지만 31일까지 저희가 의제를 신청을 받아요. 각 기관, 추진기관을 통해서 받고 하는데 좀 많이 부족하다 하면은 사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좀 하긴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실무단에서 판단해서 충분한 우리 이제 공공기관이라든가 참여 공공기관들도 저희들이 참여 신청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신청기관들, 공공기관들도 많이 좀 신청을 해주고 계신데요. 어찌됐든 저희들이 충분한 우리 지역사회 문제 의제들을 발굴할 때까지 좀 저희들이 좀 신청을 좀 받고 부족하다 싶으면 좀 추가 공고를 해서 그렇게 좀 진행 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 카메라 다 보이시긴 한데요. 유튜브로 좀 이 영상들이 다 찍히고 있습니다. 광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치면 이 영상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쭉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으니까요. 그거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었죠? 지역사회는 좀 국한돼 있다.
네. 이게 저희가 의제 자체가 신청서에 보면 사실 뭐 요즘에 화두로 되는 그 의제들이 몇 개 예시로 적혀져 있긴 한데요. 자유의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제에 대한 부분들은 실현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담을 수 있으니까 각 참여하시는 단체에서는 충분히 그 실현 가능한 의제로 해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잘 살펴보고 또 공공기관에게 또 제안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혹시 다른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질문하실 분 없으신가요? 네, 네, 지금 딱 30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에요. 어떻게 또 딱 맞춰서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네요. 네, 그럼 저희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오늘 이제 오신 공공기관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더 많이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금 마을이라든지 사회적 경제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참여하셨으니까 작년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의제하고 좀 더 많은 의제들이 매칭이 될 가능성이 이제 높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 주셔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오신 공공기관 분들도 아마 명함을 좀 두둑하게 들고 오셨을 것 같은데 이게 서로 같이 지금 잠깐 이렇게 이 자리에서라도 어떤 기관에게 물어보고 싶거나 좀 더 집중적으로 질문을 요하고 싶으면 좀 더 남으셔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셔도 될 것 같은데 네, 그 분들은 어떠신지 네. 네. 아무튼 지금 오늘 여기까지 해서 공식적인 행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